맛있는 냄새가 끊이지 않는 향기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범은 매일 새벽 가장 먼저 불을 켜고 커다란 솥을 저었습니다. 그의 국밥 한 그릇에는 정성과 시간이 듬뿍 담겨 있었고 사람들은 그 맛에 행복해했습니다. 범의 손은 늘 거칠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게 한복판에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것은 임대료라는 이름의 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돌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부풀어 올랐습니다. 범은 음식을 만드는 시간보다 이 돌을 구석으로 밀어내는데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범은 잠을 줄이고 더 많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돌은 이제 주방 입구까지 막아버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재료비를 아끼고 전등을 꺼보아도 스스로 커지는 이 돌의 무게를 감당할 길은 없었습니다. 범의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깊은 한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참다 못한 범은 마을 회관에 있는 권을 찾아갔습니다. 권은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듣는 관리였습니다. 범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이 돌이 너무 무거워 이제는 솥을 저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 돌의 크기를 좀 줄여주십시오. 권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돌이 무거운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건 소금값이 비싸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가스불을 너무 세게 틀어서일지도 모릅니다. 권은 돌의 존재를 무시한 채 엉뚱한 곳에 돋보기를 들이댔습니다. 손님들이 줄어든 탓도 있겠군요. 권이 덧붙였습니다. 그는 돌이 바닥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돌을 건드리는 순간 마을의 복잡한 기초가 흔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표심을 잃는 일이었고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었으니까요. 범은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건물 주인인 지려를 만났습니다. 지려는 범의 가게 앞에 서서 돌 위에 새로운 돌을 하나 더 얹고 있었습니다. 이 돌들이 높게 쌓일수록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법이라네. 지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려에게 이 돌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신의 부를 증명하는 귀중한 보석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돌더미에 짓눌려 숨이 가빠가고 있었지만 지려는 그 돌들이 만들어내는 기괴한 탑의 높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범은 솥에 불을 껐습니다. 정성껏 닦던 앞치마를 접어두고 평생을 바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거리에서는 더 이상 맛있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둘씩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오직 무거운 돌덩이들만이 성벽처럼 남았습니다. 거리가 유령처럼 변해버린 후에도 권과 지려는 화려한 만찬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텅 빈 거리의 원인이 날씨 탓인지 유행 탓인지 토론하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발밑에서 거리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은 끝내 그 무거운 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얘기는 왜 정부와 정치권은 외식업 몰락의 핵심 원인인 임대업자에게는 침묵하는가? 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상가 부동산은 외식업, 자영업 위기의 핵심에 놓여 있지만 정책 논의의 중심에서는 늘 비켜 서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를 자극하고 자영업을 지원하지만 임대료 구조에는 좀처럼 손대지 않습니다. 이는 정책 역량의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비용이 지나치게 큰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상가 부동산을 건드리기 어려운 이유를 경제 논리보다 정치 구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상가 부동산은 일부 대자본의 전유물만이 아닙니다. 은퇴 대비 수단으로 상가를 보유한 중산층, 고령층, 유권자들도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임대료는 생활비이자 연금 보완, 대체 수입입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료를 건드리는 정책은 특정 산업 규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유권자의 자산 소득에 대한 개입으로 인식됩니다. 한국 정치에서 자산 가격 안정은 사실상 초당적 합의 영역입니다. 주거용이든 상가든 부동산 가격 하락은 곧바로 민심 이반과 연결됩니다. 상가 부동산 규제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시장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회피됩니다. 이는 상가 부동산 문제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임대료는 단순한 가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산권 행사이자 계약의 결과로 인식됩니다.
임대료 조정이나 제한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사유재산 침해라는 프레임으로 즉시 전환됩니다. 이 순간 정책 논의는 경제 효율성의 영역을 벗어나 헌법적 논쟁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상가 부동산 개입은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옵니다. 반면 자영업 구조 개선이나 산업 생태계 회복은 장기적 효과에 그칩니다. 정치권 입장에서는 확실한 단기 손실과 불확실한 장기 이익 중 손실을 피하는 선택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언제나 말단인 외식업 지원으로 흐릅니다. 한편 상가 소유자들은 이해관계가 명확하고 조직화돼 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는 분산돼 있고 폐업과 함께 정치적 목소리를 잃습니다. 정치권은 구조적으로 소수이지만 조직된 집단의 반발을 과대평가하고 다수이지만 분산된 집단의 고통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이유들이 합쳐지면서 상가 부동산은 사실상 정책의 금단 영역이 됩니다. 규제하지 않는 것이 명시적 선택이 아니라 암묵적 정책이 됩니다. 그 결과 외식업, 자영업은 구조 문제를 떠안은 채 반복적으로 희생됩니다. 상가 부동산을 건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이처럼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구조에 있습니다. 그것은 광범위한 유권자 자산이며 재산권의 상징이고 단기 정치 비용이 지나치게 큰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문제를 알면서도 불어 외면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대가는 실물 경제와 자영업이 치르고 있습니다. 결국 상가 부동산을 피하는 정치권은 문제를 미루고 있을 뿐 결코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 상대적으로 더 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어렵기만 한 것일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